얼마 전 이사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리그 규정. 연장제는 이제 12회가 아니라 11회. 그리고 포스트 시즌 제도가 조금 바뀝니다. 그 중에 아시아 쿼터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리그에 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FA 시장에도 이게 직격탄이 될 수 있고 또 리그 경쟁력에도 영향 줄 겁니다. 뭐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단들이 일제히 캠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행 비즈니스 항공권을 구단주가 제공을 했거든요. 타 구단 선수들 사이 이제 반향이 아주 큽니다. 요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연장제는 12회에서 11회로 축소가 됩니다. 뭐 투수들이 피치클럭으로 체력 소모가 커져서 결정이 됐다. 이게 이제 설명인데 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투구시 몇 초간 뜸을 덜 들여서 체력이 달린다. 그러니까 급하게 던져서 체력이 달린다는데 여하튼 12회 연장 경기 22% 정도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끝낸다는 겁니다. 포스트 시즌 제도 변경도 있어요. 뭐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가을 야구는 노게임 강호콜도 없고 전부 서스펜디드로 다 한다. 그리고 저 이거 환영합니다. 또 서스펜디드 경기도 하루에 한 경기만 이제 할 거다. 하루에 두 경기 안 한답니다. 이것도 환영. 이제 한국 시리즈 홈 경기 이렇게 배정이요. 둘 셋에서 둘 셋 둘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규 시즌 우승팀이 이제 1, 2차전 하고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3, 4, 5차전 하고 6, 7차전이 정규 시즌 우승팀 홈구장에서 열린다. 요겁니다. 덧붙여 아시아 쿼터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몇몇 구단은 아시아 쿼터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뭐 구단마다 아시아 야구에 대한 뭔가 네트워크 차이가 좀 있죠. 다수 구단이 좀 반발을 했고 그렇다면 1년 후에 하자. 1년 후에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또 한 번 각 구단의 외국인 스카우팅 능력이 이제 더 많이 딱 오를 겁니다. FA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건가? 각 팀마다 한 명씩 10명인데 수도권 A 단장 얘기입니다. 영향이 없다 할 수 있겠나? 있다는 거죠. 당장 주전 선수 한 명을 구단이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포지션을 결정을 할 수 있고 제3의 외국인인 셈이다. 근데 구단이 아시아 쿼터 한 명씩을 더 선택할 수 있어도 그래도 선수가 부족하니까 FA들의 몸값이 대폭락하진 않겠지만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면 아시아 쿼터 같은 경우는 구단이 가장 필요한 포지션,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인 선수를 딱 보면 신인들이 보면 딱 나오거든. 이거 불펜감이다, 선발감이다. 그죠? 신인들은 뽑아서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커 있는 선수를 딱 데려오니까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올 시즌을 마치면 뭐 조상우 선수라든지 박찬호, 최원준, 양현종, 강백호, 김강현 등등등 시장에 이제 나올 겁니다. 올해 마치면. 이게 예비 FA들입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BFA 단연 계약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선수도 뭐 있습니다. 뭐 구단들마다 뭐 입장차가 좀 있어요. 하여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 쪽에서 제안한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구단 단장님들과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야수들보다는 투수들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투수력이 약하니까. 구단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력 극대화는 야수보다는 투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수 FA보다 투수 FA 영향이 좀 바뀌었죠. 대역급은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갈 겁니다. 그보다는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급 투수 FA는 좀 직격탄을 좀 맞지 않을까. 몸값 상한액을 20만 달러 이렇게 했는데 뭐 요 정도로도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지난해 5월에 아시아 쿼터 얘기가 처음 나온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육성형 외국인 선수 2명씩을 보유해서 뭐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정 사항은 아니고 구단들의 대략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뭐 언제부터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돼요. 2군에 그냥 놔두고 이 돈 들어가는 게 보통이 아닌데 이 돈이 썩어 나느냐 일들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즉시 전력감을 그냥 확보를 하자. 그 상황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를 딱 보니까 배구 농구 이 아시아 쿼터가 좋은데 여러 장점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봐
해서 시작이 됐고 30만 달러 상한선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막 이거 비싸다. 지금 우리 KBO 리그의 1군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딱 보니까 2군 선수 제외하고요. 1군에서 뛰는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지금 한 2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20만 달러면 지금 환율이 높아졌어요. 한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연봉보다 오히려 조금 높고 충분히 경쟁력은 있고 지금 일본 프로야구 2군 선수들 연봉은 이보다 뭐 훨씬 낮습니다. 일본의 이제 사회인 리그 실업 야구죠. 그 선수들의 연봉은 1억 원이 안 되고 독립리그 선수들 연봉은 그보다 훨씬 낮고 그러니까 대만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 연봉은 지금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20만 달러 상한이면 올 수 있는 선수 있다.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잘하면 해마다 10만 달러씩 또 상승이 되니까 연봉 협상을 하면 재계약을 하면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떤 선수들이 올 수 있는가? 이제 일본 선수들의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일본 투수들. 만약에 이제 타자들이 온다 그러면 좀 발빠른 타자들, 발 빠르고 수비 좋은 그런 일본 선수들. 일본 프로야구 2군에서 뛰는 젊은 선수 또는 이제 베테랑 선수라고 하면 이제 1군에 좀 올라가기 조금 어려운데 그런 선수들 한국 와도 국내 리그에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소프트뱅크 1군이 아니고 2군이 아니고 3군 선수단이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교류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소프트뱅크가 4군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3군이 와서 국내 프로팀 2군 팀들과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기했는데 그러니까 두산 2군에 한 번 지고 그다음 다 이겼어요. 국내 팀들을 다 이겼습니다. 소프트뱅크 3군이. 그러니까 3군 투수인데 한 단장 이야기로는 제구는 좀 부족하지만 140km 이상 다 던지더라 뭐 기본. 그리고 150 이상 던지는 선수도 뭐 있었다 그래요. 2군이나 또 앞서 말씀드린 사회인 리그, 일본의 사회인 리그 이 실업 야구죠. 이 실업 야구가 바로 이제 아시안 게임에 일본이 대표팀을 꾸리는 그겁니다. 사회인 리그 또는 실업 야구인데. 요 실업 야구 선수들의 기량도 또 무시 못해요. 워낙 이제 일본 투수들이 피칭 메커니즘이 좋아서 공도 빠르고 제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야구 팬들도 다 아실 겁니다. 시라카와 선수 지난해 SSG 랜더스에 있다가 이제 두산까지 이렇게 뛰었죠. 이 선수는 실업 야구보다도 약간 더 여기 조금 뭐 떨어진다면 좀 그렇지만 독립리그 선수였거든요. 독립리그. 뭐 연봉은 훨씬 실업 야구보다 떨어집니다. 독립리그가 최근 대만 야구의 이제 성장도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프리미어 12 우승도 했어요. 대만이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대만이 예전에는 우리보다 약간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예전이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붙기만 하면 판판이 깨지네. 지금 완전 옛날 말이에요. 여기에 또 호주 선수들 수준도 계속 높아져요. 우리 호주한테도 져 이제. 지방팀 비단장 얘기입니다. 일본 프로팀 프로팀과 네트워크가 좋다 그러면 2군 선수 중에 유망주를 이제 국내 리그에 파견을 해서 1, 2년간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일본 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팀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수 좀 보내. 1년 뛰고 우리는 또 그 선수로 뭔가 좀 플러스 되고 경기력 도움 받고 그 선수는 경험 쌓고 그럼 다 좋은 거 아니냐? 다 좋다기보다 우리가 더 좋은 거죠. 우리도 이제 사실 전력의 도움을 받고 우리 선수들도 작업받을 수 있다. 국내 리그의 4, 5 선발값은 찾으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은 훨씬 낮은데 실력은 더 좋다. 더군다나 2군 선수가 와서 막 잘한다. 타리그 2군 선수가 잘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리그의 이제 경쟁력, 경기력에 대한 질타가 팬들 사이에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야단 맞는 거 이거 회피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막 그래야 된다. 우리 리그가 뭐 이게 뭐 경쟁력이 아주 떨어진다는 거 다 알아. 이제 팬들도 다 알아. 이건 뭐 욕먹을 일도 아니야.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경쟁력을 더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리그에 이제 선수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 선수가 없으니까 소수 선수들에게 특히 FA 들 일부 소수한테 딱 연봉이 많이 쏠립니다. 팬들이 저 선수가 저렇게 많이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말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아시아컵 때 얘가 나왔을 때 야구계에서 두 팀한테 딱 시선이 쏠렸어요. 두 팀. 이제 두산 롯데인데 롯데 같은 경우는 심동빈 회장이 구단주인 두 팀이 있어요. 일본 프로야구의 치바 롯데, 롯데 자이언츠. 자매 구단인데 다 신동빈 회장이 구단주예요. 구단주가 같아. 두 구단이 활발히 교류하죠. 할 수밖에 없어요. 캠프 때 합동 훈련도 하고 연습 경기도 같이 하고 구단주가 같이 하라 그랬거든. 그럼 무조건 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접하는 정보의 질도
당연히 다르겠죠. 타 팀들하고도. 아시아 쿠토가 시행되면 이제 무조건 유리한 게 맞아요. 롯데가 뭐 롯데 쪽에서는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유리하겠어요 하지만 유리한 게 맞고 주위에서 봐도 두산은 또 30년 넘게 일본 프로야구에 두산만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뭐 제일교포 감독도 있었잖아요. 근데 두산 팬들 엄청 싫어하시지만 네, 여하튼 있긴 있었어요. 근데 김태룡 단장이 또 일본 야구 좀 전문가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다른 팀도 있어요. 니온앤 파이터스하고 MOU를 맺은 SSG 랜더스도 있습니다. 랜더스도 뭐 니온앤 파이터스하고 가깝더라고 굉장히. 이번에 랜더스 프런트 직원 한 명이 니온앤 파이터스 프런트를 입사를 했어요. 또 삼성 역시 오랜 기간 일본 프로야구의 이 소통 라인이 있는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롯데 두산이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근데 두 팀 관계자가 이구 동성을 1년 뒤에 시행하면 10개 구단의 출발점은 같아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 구단들이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큰 차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작은 차이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두산 롯데가 이제 2차 캠프지로 일본 미야자키에서 만납니다. 두산이 호주, 롯데가 대만 1차 캠프 하고 쫙 와요. 미야자키로 딱 와서 미야자키 일본 프로팀들도 뭐 구춘 리그라고 하거든요. 여기 리그를 하는데 연습 경기 막 하는데 곧 이제 두산 롯데가 합류를 하는 겁니다. 같이 막 일본 팀들하고도 하고 3월 초에 보니까 두산하고 롯데도 연습 경기 하더라고요. 미야자키 지진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하여튼 6.9 지진 관련해서는 두 팀이 이제 뭐 안테나도 당연히 세우죠. 뭐 큰 지장은 좀 없다 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또 롯데가 저 대만 쪽에 또 지진도 있는데 롯데도 뭐 알아보니까 큰 지장도 없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심도 하고 있더라고요. 두산의 이승엽 감독 주위에서도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독해졌다는 표현까지 좀 나오던데 이제 고토 수석 코치 조성한 큐식 뭐 요즘 유행하죠, 그죠? 큐식 코치가 이승엽 감독 보좌를 할 겁니다. 뭐 하여튼 뭐 구단 픽이지만은 이승엽 감독과 미리 이제 협의된 부분도 있고 감독도 반겼습니다. 도움도 좀 많이 받으려 그러고 하여튼 구단이 감독을 좀 보좌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쓰고 있던데 롯데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리면 캠프 이야기인데 김민성 선수, 노진혁 선수가 1군 캠프 제외됐습니다. 뭐 김민성 선수 저는 말씀드렸죠. 부상 아니고 그냥 뭐 더 나은 선수, 더 봐야 되는 선수를 1군에 하다 보니까 좀 밀렸다 이렇게 했는데 또 2월 11일에 롯데는 2군 캠프를 대만에서 열어요. 근데 그때까지 노진혁 선수는 이제 몸을 만들어야 합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원론적이지만 뭐 현재로서는 2군 캠프 합류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네. 기아의 이제 비즈니스 항공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아 선수들이 미국 LA 어바인으로 전지훈련 떠났습니다. 뭐 산불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마 80km 정도 좀 떨어져 있던데 하여튼 선수단 전체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니다. 정희선 구단주가 우승 선물로 선사 쾌척 비즈니스 항공권 왕복이 한 700만 원 엄청 비싸요. 이코노미 한 250만 원, 2배 반이고 금액 차이 크죠. 근데 이 금액 대비 선수들의 만족도가 대단합니다. 타팀 선수들이 부러워, 엄청 부러워. 같이 출국을 해요. 어제 같이 출국 다 같이 옆에 이제 LG 선수들하고 딱 비교가 돼요. 이제 모든 팀들은 지금까지 해외 전지훈련을 가면 감독하고 뭐 수석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고참 코치 정도는 비즈니스고 나머지는 다 이코노미였거든. 근데 고액 연봉 선수들이 많아져서 최근 뭐 수십억 수백억 버는 선수들이 그 뭐 몇백만 원 아이고 내 돈 쓸 거야 내가 쓸게 해서 본인들이 자비들여 비즈니스로 이게 승급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아니면 또 뭐 마일리지 있으면 마일리지 쓰고 근데 어린 선수들도 이번에 기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석에 이게 앉는 게 이게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 어린 선수 다 김도영 선수 나 처음 타보는데 하고 카메라 가지고 막 찍고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SNS에 올렸던데 막 환하게 웃어. 그래서 이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한 야구인 얘기입니다. 지난해 LG가 우승 선물로 500만 원이 넘는 77인치 올레드 TV, 이 500만 원이 엄청. LG 스탠바이 고 이 휴대용 스크린 이 비쌉니다. LG 이제 뭐 또 공기청정기 오브제 컬렉션 같은 고급 공기청정기를 이거 700만 원 넘는데 뭐 이렇게 화제가 안 됐는데 내년 초에 전지훈련에 비즈니스석을 쏘는 이게 다른 구단주가 나올지 않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